2014년 11월 대형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내부 서버에 침입한 해커들이 재정 보고서와 고위급 임원이 주고받은 부끄러운 이메일, 직원의 건강정보, 거기다 미개봉 영화와 대본까지 인터넷에 쏟아낸 것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북한 지도자 암살 작전을 내용으로 한 소니의 영화를 불쾌하게 여긴 북한 소행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침입자의 야만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글로벌 기업인 소니의 정보 불감증이었습니다. 해킹 시도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기업 업무에 필수적인 자료 암호화 장치도 없었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막는 사내 방어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정보화 사회의 위험 징후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보안만큼은 최고일 것이라고 믿었던 불륜 알선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에서는 3,700만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스라엘 해커들은 JP모건 고객 8,300만 명의 정보를 탈취함으로써 금융 영역마저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의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현금 및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요구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3명의 해커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조직들은 근본적으로 공격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불안전한 네트워크와 기술에 의존합니다. 누구라도 공격자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들은 네트워크 기술을 바닥에서부터 제고하고 보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정보 보안에 둔감했던 보험사, 금융사, 통신사, 그리고 정부기관들은 사고가 난 후 고객들과의 줄소송, 천문학적 규모의 보상금, 그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추가적인 보안 확충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정보 보안의 쟁점은 특별한 컴퓨터 기술 없이 보안의 빈틈을 파고들어 정보를 탈취하는 소셜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기술은 인간의 심리적 행태를 이용하여 상대를 속이고 정보를 획득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컴퓨터 기반의 사기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이메일 혹은 즐겨찾기를 통해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피싱, 무료 쿠폰, 모바일 청첩장과 같은 문자를 받아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소액 결제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방식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사람이 직접 저지르는 사기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도청, 몰래 훔쳐보기, 휴지통 뒤지기 등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빼내는 방식입니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동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공유되는 SNS가 일반화되면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약간의 손품만으로 상대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검색으로도 개인정보가 포착되고 여기에 약간의 추리를 더하면 비밀번호까지 우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전설적 해커 케빈 미트닉은 기업 정보 보안에서 가장 큰 위협은 컴퓨터 바이러스,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잘못 설정된 방화벽이 아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 정보의 유출이 개인의 사소한 실수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사람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지속적인 정보 보안 교육을 통해 개인적 실수를 막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정보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우리 조직의 정보와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가 조직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투철한 정보보안 의식으로 자신과 조직의 지적 재산과 신뢰를 지켜야 하겠습니다.